몸을 숙이지 마세요. 제가 닦을게요. 그래도 되나? 당신 손이 참 따뜻하네. 이런 건 제 일인걸요. 근데 왜 자꾸 떨리죠? 창문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우리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손이 제 손등 위에 살포시 닿았을 때 나이 56년이 무색하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죠. 오늘 사연 시작 전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함께 느껴주세요. 그날은 제가 상훈 씨의 집에 처음 가사 도우미로 방문한 날이었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건 묘한 정적이었죠. 거실 한쪽에 놓인 여자 신발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냉장고에는 혼자 사는 남자의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은 넘치고 설거지는 쌓여 있었죠. 죄송해요. 이렇게 지저분한데. 그의 목소리가 제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사 도우미 일을 10년 넘게 하면서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집들도 많이 봤으니까요. 괜찮아요. 제 일이니까요. 청소를 시작하면서 이 집의 사연이 궁금해졌어요. 현관에 놓인 여자 신발들. 하지만 어디에도 여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화장대도 화장품도 없었죠. 가족사진 액자만 거실 한쪽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부부와 아이가 있었죠. 창문을 닦으면서 문득 상훈 씨를 바라봤어요. 57살이라고 했지만 얼굴에 드리운 피로감이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는 제가 일하는 동안 간간히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뭐 하시는 일인가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작은 홈케어 사업체를 운영해요. 노인분들 돌봐드리는 일이죠. 의외의 대답에 손을 멈췄어요. 처음 봤을 때 굵은 목소리와 단단한 체격 때문에 좀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돌봄 일을 한다니 뜻밖이었거든요. 저도 비슷한 일이네요. 집을 돌보는 거고 사람을 돌보는 거고. 그제서야 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잠시 우리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았죠. 화장실 청소를 하다 보니 세면대 위에 놓인 약병들이 눈에 띄었어요. 불면증 약, 우울증 약. 그는 분명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침실을 정리하는데 침대 한쪽은 깔끔했지만 다른 한쪽은 누군가 오랫동안 누워있지 않은 듯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훈 씨가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그가 워낙 진지하게 권하는 바람에 함께 식탁에 앉게 됐죠. 혼자 사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잠시 침묵했어요. 민감한 질문을 해버린 건 아닐까 걱정되던 찰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하고는 같이 살고 있지만 따로 사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묘하게 찔렀어요. 제 이혼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일까요? 저도 모르게 공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말에 그의 눈이 커졌어요. 서로 더 이상 말은 없었지만 그 짧은 대화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현관문 앞에서 인사를 나눌 때 그가 물었어요. 다음 주에도 와주실 수 있나요? 그 질문은 단순한 가사 도우미, 서비스 요청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외로움, 그리고 위로를 찾는 간절함이었을까요? 제 입에서는 망설임 없이 대답이 나왔습니다. 네, 올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상훈 씨의 집에서 느낀 쓸쓸함이 제 아파트에도 똑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이 56에 아이들은 모두 해외로 떠나고 혼자 남겨진 저와 겉으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난 듯한 상훈 씨.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똑같은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주가 기다려졌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이전에는 가사 도우미 일이 그저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을 뿐인데 상훈 씨의 집을 방문하는 날은 달력에 조그맣게 별표를 그려놓게 됐으니까요. 스스로도 이런 마음의 변화가 당황스러웠어요. 상훈 씨의 집 초인종을 누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이 열리고 그가 반갑게 웃으며 맞아주는 모습이 어쩐지 따뜻했죠. 지난주와 달리 집 안은 제법 정돈되어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오기 전에 서둘러 치운 모양이었죠. 지난번보다 깨끗하네요. 현관을 들어서며 말했어요. 상훈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조금이라도 덜 일하시게 하려고요. 그 배려에 마음이 살짝 울렁거렸어요. 그는 부엌 테이블에 커피 2잔을 준비해 놓았더군요.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커피를 마시자고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바로 일을 시작했겠지만 그날은 왠지 그의 제안이 거절하기 어려웠죠. 커피를 마시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상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이 질문에 가슴이 살짝 아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에게는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딸 둘이 있어요. 둘 다 해외에 있지만요. 큰애는 캐나다에서 대학을 마치고 취업했고 작은애는 호주에서 공부 중이에요. 가끔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는 게 전부죠. 그에게 말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상훈 씨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희 아들은 미국에서 살아요. 이제 손주도 둘이에요.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에서 같은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자식들을 키우느라 온 힘을 다했지만 결국 우리에게 남은 건 빈집뿐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청소를 하는 동안 상훈 씨는 계속 집에 있었어요. 보통 다른 집에서는 주인이 외출하거나 다른 방에 있기 마련인데 그는 거실에서 일을 하면서도 시선은 자꾸 저를 향해 있었죠. 불편하기보다는 묘하게 의식되는 느낌이었어요. 창문을 닫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그가 다가와 말했어요. 여기 좀 놓치신 것 같아요. 그가 가리킨 곳을 닦으려고 몸을 숙이는데 그의 손이 우연히 제 손등에 닿았어요. 짧은 접촉이었지만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죠.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서둘러 고개를 돌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훈 씨가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어요. 간단히 요리할 건데 같이 드실래요? 다른 집에서는 결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의 정성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선을 넘는 건 아닌지 혼란스러웠죠. 그래도 호의를 거절하기 어려워 주방에서 그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상훈 씨의 요리 솜씨는 의외로 괜찮았어요. 김치찌개와 몇 가지 반찬을 능숙하게 만들더군요. 음식을 먹으며 그에게 물었어요. 요리를 배우셨나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아내가 몸이 안 좋아진 후로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리책 보면서 하나둘씩 배웠죠. 그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의 아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묘한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병마와 싸우고 있었다니. 많이 편찮으신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상훈 씨는 고개를 숙이고 포크로 밥을 뒤적였어요. 우울증이에요. 오래됐죠. 5년 전부터 악화되어서 이제는 거의 대화도 안 하려 해요. 대부분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말을 꺼낸 것을 후회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상황을 더 이해하게 되었죠. 상훈 씨는 법적으로는 결혼 상태지만 감정적으로는 혼자인 사람이었어요. 그의 외로움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였어요. 상훈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죠. 너무 놀라 말도 못했어요. 정미 씨,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 일이 단순한 가사 도우미 업무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그리고 더 위험한 건 제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멈추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56살의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마치 20살 소녀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길을 가도 괜찮을까? 상훈 씨의 상황, 그리고 제 마음,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상훈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특히 헤어질 때 제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이 계속 생각났죠. 나이 56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스스로도 놀랐어요. 청소년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는 이 감정이 낯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활력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이혼 후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연애란 단어는 제 사전에서 지워졌었죠. 아이들을 키우고 생계를 꾸리느라 그럴 여유도 없었고요. 하지만 지금 갑자기 누군가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무섭기도 했어요. 다음 날은 다른 집에서 일하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온통 상훈 씨의 집에 가 있었죠. 청소를 하면서도 손에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화장실 청소를 2번이나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정도니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낯선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어요. 정미 씨, 상훈입니다.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실까요? 제가 만든 요리를 대접하고 싶어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을까 생각했지만 가사 도우미 소개소를 통해 알았겠죠. 손가락이 떨렸어요.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졌거든요. 그건 분명 업무를 넘어선 개인적인 만남이었으니까요. 한참을 고민하다 단순하게 답장했어요. 네. 실현됩니다. 보내고 나서 바로 후회가 밀려왔어요. 너무 쉽게 수락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기대감도 있었죠. 토요일까지 사흘이나 남았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너무 티나지 않게 단정하면서도 예쁜 옷을 입고 싶었거든요. 결국 파스텔 블루 색상의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를 입었어요. 오랜만에 화장도 조금 했죠.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주름진 눈가와 처진 볼살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나이 56. 늦은 봄에 다시 피어나려는 꽃처럼 어색했어요. 상훈 씨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리고 상훈 씨가 환하게 웃으며 나타났어요. 평소와 달리 단정한 셔츠에 머리도 깔끔하게 정돈해서 더 젊어 보였어요. 집 안에서는 음식 냄새가 솔솔 풍겼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테이블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생화까지 놓여 있더군요. 이런 대접을 받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식사는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어요. 상훈 씨가 준비한 요리는 정말 맛있었죠.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와인까지.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그는 젊은 시절 이야기,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어려움,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었죠.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결혼 생활이 어떻게 깨지게 됐는지, 혼자서 2딸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외로운지. 평소에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던 이야기들이 술술 나왔어요. 정미 씨는 참 강한 분이군요. 상훈 씨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감탄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죠. 그 시선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와인 한 잔이 더해지면서 분위기는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새 우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상훈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죠. 서로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미 씨,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뭔가 특별하다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지만 마음 한켠에선 기다렸던 말이기도 했죠.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상훈 씨의 입술이 제 이마에 살며시 닿았어요. 그 부드러운 감촉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서로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죠. 상훈 씨의 팔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 포옹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것이었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제 입에서 솔직한 고백이 흘러나왔어요. 상훈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에서 이런 감정은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여전히 결혼한 사람이었고 아픈 아내가 있었죠.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상훈 씨, 우리 이래도 될까요? 그의 눈에 슬픔이 스쳤어요.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정미 씨를 만난 이후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저도 같은 감정이었거든요. 오랫동안 제 삶은 의무와 책임으로만 가득했어요. 하지만 상훈 씨를 만나고 나서 제가 여자라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되었죠. 밤이 깊어갔어요.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마음은 그곳에 머물고 싶었죠. 현관문 앞에서 헤어질 때 상훈 씨가 제 양손을 꼭 잡았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저는 이 감정의 물결에 몸을 맡긴 후였으니까요.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긴 했지만 지금 이 순간 느끼는 행복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상훈 씨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 일을 하는 날 외에도 주말이면 조용한 카페나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죠. 매번 만날 때마다 10대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소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던 곳들을 함께 다니며 늦은 나이에 새로운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봄날의 공원에서 벚꽃 아래 걸으며 상훈 씨는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감촉이 낯설면서도 편안했죠.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어 손을 빼려 했지만 상훈 씨는 웃으며 꼭 잡아주었어요. 마치 이 나이에도 우리의 감정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처럼요. 사람들이 볼까봐 걱정돼요? 상훈 씨가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시선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살았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이제는 제 행복을 찾아도 되는 시간이 온 걸까요? 어느 평화로운 오후, 우리는 한강변을 거닐고 있었어요. 강물에 비치는 석양이 아름다웠죠. 상훈 씨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죠. 정미 씨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가 문제를 꺼낼 때마다 항상 이런 표정을 지었거든요. 저 아내에게 말했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서워서 물어보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입이 바짝 말랐어요. 어떻게 됐나요? 간신히 질문을 꺼냈어요. 상훈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죠. 예상대로 힘들었어요. 그녀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나중에 병원 담당이를 통해 이혼을 원한다고 했어요. 이 말에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저 때문에 이미 아픈 사람이 더 상처를 받게 된 것 같아서요. 괜찮을까요? 제가 이렇게 끼어들어서 상훈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단지 서류상으로만 유지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녀도 사실 저와의 관계가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았죠. 그날 밤 상훈 씨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의 집에 들어서자 낯설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상훈 씨가 와인을 따르며 소파에 앉자고 했어요. 그동안 가사 도우미로 수없이 청소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와인 한 잔은 두 잔이 되고 대화는 점점 깊어졌어요. 상훈 씨가 제 곁으로 가까이 다가왔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미 씨, 저에게 당신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의 손이
제 얼굴을 감쌌어요. 따뜻한 손길에 눈을 감았죠. 그리고 느껴졌어요. 그의 입술이 제 것에 닿는 순간을. 처음에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깊어지는 키스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났어요. 몸의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가슴 속에서 펼쳐지는 따뜻한 감정의 파도에 몸을 맡겼죠. 상훈 씨의 손길이 제 등을 쓰다듬을 때 몸이 절로 그에게 기대졌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침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만이 빛나고 있었죠. 우리의 옷이 하나둘 벗겨질 때 주름진 피부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상훈 씨의 시선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듯 했어요. 당신은 아름다워요.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오랫동안 숨겨왔던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 되살아났어요. 두 몸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 오래된 갈증이 해소되는 듯한 충만함을 느꼈어요. 그건 단순한 육체적 욕망을 넘어선 영혼의 결합 같았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고 빈 공간을 채워주었어요. 상훈 씨의 품 안에서 잠이 들며 생각했죠.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건 기적 같다고요. 아침이 밝았을 때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순간 혼란스러웠지만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상훈 씨의 얼굴을 보니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깨달았죠.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주름진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아름다웠어요. 상훈 씨가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어색함은 없었죠. 마치 오랫동안 함께 아침을 맞이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후회 없어요? 상훈 씨가 물었어요. 머리를 젓고 미소 지었어요. 오히려 진작 이랬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그날 아침 상훈 씨는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죠.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렇듯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상훈 씨의 휴대폰이 울렸죠.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그의 아내에 관한 일이었죠. 통화를 마친 상훈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내가 상태가 안 좋아졌대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우리의 행복한 순간들이 잠시 유예되었을 뿐 상훈 씨에게는 여전히 책임이 있었죠.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서는 그를 배웅하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텅 빈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과연 우리에게 행복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 마음이 오랜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을 맞이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봄의 온기는 어떤 상황이 와도 쉽게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훈 씨가 병원에 간 후로 이틀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자꾸만 휴대폰을 확인하게 됐지만 메시지도 전화도 오지 않았죠. 불안한 마음에 집 안을 서성이다 결국 청소를 시작했어요. 평소 다른 집에서 일할 때는 느끼지 못하던 집중력으로 구석구석을 닦았죠. 손을 바쁘게 움직여야 머릿속 생각들이 조금이나마 잠잠해졌으니까요. 셋째 날 오후 드디어 상훈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정미 씨, 죄송합니다. 아내가 심한 상태여서 계속 병원에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안도감과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어요. 상훈 씨의 아내 상태가 어떤지, 상훈 씨는 괜찮은지, 그리고 우리 사이는 어떻게 될지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지만 간단히 답장을 보냈어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그날 저녁 한강공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상훈 씨를 만났어요. 피로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많이 힘드셨나 봐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상훈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내가 자해 시도를 했어요. 다행히 간호사가 빨리 발견해서 큰일은 없었지만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의 관계가 그녀를
더 힘들게 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상훈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미 씨 탓이 아니에요. 아내는 몇 년 전부터 자해를 시도했어요. 지금은 집중 치료를 받고 있어요. 커피 잔을 손으로 감싸며 생각에 잠겼어요. 상훈 씨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할 수 있었죠. 아내를 돌봐야 하는 책임감과 자신의 행복을 찾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그는 갈등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상훈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아내의 주치의와 상담했는데 오히려 서로에게 독이 되는 관계라고 하더군요. 아내도 동의했어요. 그 말에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관계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아픈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것 같은 미안함이요. 정말 그게 좋은 선택일까요? 약 1년 전부터 사실 아내의 주치의가 제안했던 거예요. 둘 다 이 관계에 갇혀서 서로 상처만 주고 있다고요. 이제서야 그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상훈 씨의 눈에는 결단력과 함께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15년 이상 함께한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쉬운 일이 아니겠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미 씨. 이런 상황인데도 저와 계속.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선택이 우리 둘의 미래를 결정짓는 순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무섭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어요. 하지만 상훈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이 제게 준 행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상훈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죠. 그 따뜻한 온기가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앞으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혼 과정도 힘들고 주변의 시선도 감당해야 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50대 중반이 넘은 나이에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게 무모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제 행복을 위한 결정을 할 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카페를 나와 한강변을 걸으며 상훈 씨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면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요. 그의 홈케어 사업을 확장해서 저와 함께 운영하는 꿈도 있었죠. 정미 씨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공감, 능력이 홈케어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지금까지는 단순한 가사 도우미로만 자신을 생각했는데 상훈 씨는 제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었어요. 그 인정이 제게는 큰 위로와 자신감을 주었죠. 그날 밤 상훈 씨의 집에서 다시 하룻밤을 보냈어요. 이전과는 달랐어요. 무언가 결정된 후의 평화로움 같은 것이 우리 사이에 흘렀죠. 서로를 아는 채로 잠이 들기 전 상훈 씨가 제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어요. 정미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에 스며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10년 넘게 여자로서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왔는데 상훈 씨를 만나고 나서야 걔가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함께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커피를 마시는 일상이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이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이혼이 마무리되면 같이 살아요. 상훈 씨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네. 좋아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만큼 성숙하고 확신에 찬 결정이었어요. 56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제 선택에 후회가 없었죠. 상훈 씨가 다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이전과 달리 불안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의 관계는 확실했으니까요. 헤어지기 전에 그가 제 볼에 살짝 키스했어요. 곧 돌아올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달리 보였어요. 같은 거리, 같은 건물들인데 더 생기 있게 느껴졌죠. 마치 제 삶에 새로운 색이 입혀진 것처럼요. 56이라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이런 뜨거운 감정과 함께요. 상훈 씨의 이혼 절차가 시작된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그의 아내는 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기로 했고 상훈 씨는 치료비와 생활비를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했다고 해요. 그의 이런 모습에 더욱 감동했어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으니까요. 상훈 씨가 제안한 대로 홈케어 사업에도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사 도우미 경험을 살려 노인분들의 집을 청소하는 일을 도왔죠. 그러다 점차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로 확장됐어요. 어르신들이 제게 마음을 열고 오래된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때마다 이 일이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의미 있는 일이라고 느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상훈 씨는 사무실 한켠에 제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작은 책상이었지만 이름표까지 달려 있었죠. 정미, 상담사. 그 직함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평생 남의 집 청소만 하다가 이제는 제 이름과 직함이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마음에 드세요? 상훈 씨가 제 반응을 살피며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단순한 책상 하나였지만 제게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홈케어 사업이 바빠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때로는 상훈 씨의 집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죠. 마치 결혼한 부부처럼요. 어느 날 오후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상훈 씨가 굳은 표정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느꼈죠. 통화가 끝나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무슨 일 있어요? 상훈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이 곧 한국에 온대요. 어머니 상태가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요. 아들, 그 단어가 갑자기 현실감을 가져왔어요. 지금까지는 상훈 씨와 저, 그리고 먼 곳에 있는 그의 아내만 생각했는데 아들까지 상황에 개입한다는 건 더 복잡해진다는 의미였죠. 언제 와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번 주말이요. 상훈 씨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아마 저희 관계에 대해서도 알게 될 거예요. 아내가 말했을 테니까요.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아들이 우리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얼마나 화를 낼지 상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아마 자신의 어머니가 아픈 상황에서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을까요? 불안한 마음에 물었어요. 상훈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걸 이해해 줄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며칠 동안 그 생각만 하니 일에 집중하기도 어려웠죠. 주말이 되었고 상훈 씨는 아들을 만나러 갔어요. 저는 집에서 초조하게 그의 연락을 기다렸죠. 손에 잡히는 집안일은 모두 했는데도 시간은 너무 더디게 흘러갔어요. 마침내 상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어요. 정미 씨,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지쳐 보였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처음에는 많이 화를 냈어요. 이해해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조금 진정됐어요. 제 이야기도 들어줬고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계는요? 상훈 씨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아들이 당신을 만나보고 싶대요. 내일 함께 식사하자고 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상훈 씨의 아들을 만난다니 정말 긴장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죠. 다음날 점심 우리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상훈 씨의 아들을 만났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이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차가웠죠. 눈빛에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상훈 씨가 우리를 소개했어요. 정미 씨, 이쪽은 제 아들 준호예요. 준호야,
이분이 정미 씨야.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준호 씨는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곧바로 자리에 앉았어요.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됐죠.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아 공기가 무거웠어요. 마침내 준호 씨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다고 하더군요. 예상치 못한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말투는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네. 저도 행복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건가요? 그 질문에 숨이 막혔어요. 답을 찾기 어려웠죠. 하지만 상훈 씨가 대신 대답해 주었어요. 준호야, 내 어머니의 치료비와 생활비는 내가 계속 책임질 거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거고 필요할 때마다 곁에 있어 줄 거야. 단지 우리는 더 이상 부부로서 함께하지 않을 뿐이야. 준호 씨는 한동안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적어도 상황을 인정하는 것 같았죠.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준호 씨가 제게 말했어요. 정미 씨, 솔직히 아직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아버지가 달라지신 걸 느껴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비록 완전한 이해는 아니었지만 작은 인정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상훈 씨와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의 만남이 예상보다 나았다는 안도감,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요. 곧 아파트를 구할 거예요. 함께 살 집. 상훈 씨가 말했어요. 정말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제 집에는 너무 많은 과거가 남아 있어요. 우리만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새 집에서의 생활을 상상하니 설렜죠. 불확실했던 앞날이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는 것 같았어요. 함께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 처음이에요.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늘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책임지고 감당해왔거든요. 상훈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는 둘이에요.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감당해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오랫동안 혼자였던 제게 함께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따뜻한 포옹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서로 마주 보며 누웠을 때 상훈 씨가 물었어요. 후회 없어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모든 걸 바꾸는 거? 잠시 생각했어요. 과연 후회가 있을까? 안정된 일상을 뒤흔들고 사회적 시선을 감수하며 불확실한 미래로 발을 내딛는 이 선택을. 하지만 대답은 분명했어요.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만났더라면 좋았을 거려. 상훈 씨의 눈에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그는 제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죠.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확신이 들었어요. 이 길이 비록 쉽지는 않을지라도 분명 옳은 선택이라고요. 늦게 찾은 사랑이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고 깊은 사랑이니까요.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상훈 씨는 약속대로 새 아파트 계약을 마쳤어요.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평범한 동네였지만 한강이 보이는 15층짜리 아파트였죠. 열쇠를 받아 처음 그곳에 들어섰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빈 공간이었지만 우리의 미래가 그려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상훈 씨가 물었어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사롭게 비치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한강이 멀리 보였죠.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너무 좋아요. 정말 여기서 살게 될 거네요. 현실감이 없었어요. 56년을 살면서 누군가와 함께 새 집에서 시작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이혼 후 10년 넘게 혼자 살면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사 날짜를 정하고 필요한 가구들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상훈 씨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모든 결정을 함께 내렸죠. 소파를 고를 때 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 매장을 돌아다녔어요. 식탁, 침대, 커튼까지 하나하나 고르는 과정이 행복했어요. 어느 날 가구 쇼핑을 마치고
카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상훈 씨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건 말문이 막혔어요. 상훈 씨는 상자를 열어 작은 반지를 보여주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었죠. 법적으로는 아직 결혼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당신을 제 반려자로 생각해요. 이 반지가 그 증표였으면 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로맨틱한 제스처를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상훈 씨는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딱 맞았죠. 고마워요. 겨우 말을 꺼냈어요. 평생 이런 선물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상훈 씨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카페 안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 같은 건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우리만의 세계에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사 날이 다가오자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1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딸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했죠. 밤새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화상통화로 두 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 정말 그분이랑 살게 된 거예요? 큰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그래.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도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면 해서. 두 딸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이해해 주었어요. 오히려 제가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는데 기뻐해 주었죠. 엄마, 행복하면 그게 중요해요. 우리도 이제 다 컸잖아요. 작은 딸이 말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딸들이 이렇게 이해해 줄 줄은 몰랐거든요.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마지막 걱정거리였던 딸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이사 당일 상훈 씨는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도와주었어요. 제 오래된 가구 중 일부와 그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와 새 집을 채웠죠. 짐을 풀고 집을 정리하는 동안 이 공간이 점점 우리의 것으로 변해가는 게 느껴졌어요. 저녁이 되어 모든 정리를 마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을 때 상훈 씨가 와인 한 병을 열었어요. 우리의 새 시작을 위해 건배해요. 와인잔을 부딪히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행복과 기대감이 가득했죠. 제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 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5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변화가 또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상훈 씨와 함께라면 어떤 변화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함께 사는 일상은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각자 일을 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 식사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특별한 행복을 느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누군가와 소소한 일상을 나눈다는 기쁨이었죠. 상훈 씨의 홈케어 사업도 점차 성장했어요. 저는 어르신들의 정서 케어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저와의 상담을 통해 위로를 받는다고 했어요. 가사 도우미로만 일하던 때보다 더 보람을 느꼈죠. 어느 주말 아침, 상훈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갑자기 말했어요. 정미 씨,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이제 곧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숟가락을 들던 손이 멈췄어요. 몇 개월간 진행되던 일이었지만 이제 정말 현실이 되었다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어떤 기분이에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상훈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홀가분하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해요. 15년을 함께 했는데,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에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랜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아무리 그 관계가 형식적으로 변해 있었다 해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아내분의 치료도 계속 챙기고 책임을 다하고 있잖아요. 상훈 씨는 고마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 이해심이 우리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죠. 며칠 후, 상훈 씨는 정말로 이혼 증명서를 받았어요. 그 종이 한 장으로 법적으로도 그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하며 이 순간을 기념했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와인잔을 들며 말했어요. 상훈 씨는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정미 씨, 우리도 언젠가는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가슴이 떨렸어요. 결혼이라, 한 번에 실패한 결혼 이후로 그 단어는 제 인생에서 지워진 것 같았는데 이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그럴 수 있다면 좋겠네요. 솔직한 마음을 전했어요. 상훈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준비가 되면 꼭 정식으로 청혼할게요. 지금은 약속만 해도 될까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쩌면 이게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두 번째 기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죠. 그날 밤 포근한 이불 속에서 상훈 씨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행이구나. 56년을 살면서 이런 행복이 다시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늦은 나이의 사랑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이라고 느꼈어요. 함께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얼음이 녹고 조금씩 생기를 되찾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도 그랬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관계.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시간이었죠. 상훈 씨의 홈케어 사업은 점점 성장해서 이제는 직원이 10명이 넘었어요. 저도 정식 직원으로 등록되어 노인 심리 상담을 전담하게 됐죠. 처음에는 자격증도 없이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오랜 세월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쌓은 경험과 공감, 능력이 큰 도움이 됐어요. 어르신들은 제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 과정에서 저도 치유받는 기분이었죠. 주말에는 상훈 씨와 함께 새로운 취미를 찾아 나섰어요. 등산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숨이 차서 힘들었지만 점점 체력이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산 정상에 올라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볼 때면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기적처럼 여겨졌죠. 정미 씨, 조금만 더 올라가요. 저기서 경치가 정말 좋아요. 북한산 중턱에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상훈 씨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 따뜻한 손을 잡고 다시 오르기 시작했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산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어요. 정상에 도착해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상훈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 순간 문득 생각했죠. 나이 56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오히려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상훈 씨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테이블에 촛불을 켜고 와인도 준비했죠.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먹을 때였어요. 상훈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미 씨, 이제 법적으로도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묻고 싶어요. 그가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타났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그 빛깔이 마치 우리의 미래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죠. 정미 씨,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울컥 눈물이 났어요. 한 번에 실패한 결혼 후에 다시는 이런 순간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행이었나 봐요. 네, 하고 싶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상훈 씨가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완벽하게 맞았죠. 그가 일어나 저를 품에 안았을 때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어요. 화려한 예식장 대신 한강공원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었죠. 상훈 씨의 아들 준호도 참석했어요. 그는 이제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축하해주겠다고 했어요. 제 두 딸도 특별히 한국에 돌아와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멀리서 날아와준 딸들을 보니 눈물이 났죠. 그들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오랜만에 엄마 얼굴에서 이런 생기를 봐요. 결혼식 날 간단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상훈 씨 옆에 섰을 때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머리에는 작은 꽃다발을 올렸고 손에는 신랑이 직접 준비한 부케를 들었죠. 나이 50대 중반의 신부라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공식적인 부부네요. 상훈 씨가 제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하지만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행복이 이렇게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결혼 이후 우리의 일상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상훈 씨와 함께 홈케어 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노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일이 보람찼죠. 특히 저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케어를 담당하면서 제 인생 경험을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위로받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미 씨가 우리 회사의 얼굴이 됐어요. 상훈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들이 정미 씨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평생 남의 집 청소만 하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으니까요. 어느 날 상훈 씨가 사업 확장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단순한 홈케어를 넘어 노인 복지센터를 만들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요. 그의 꿈에 저도 동참하기로 했죠.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훈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당신을 만난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설렘이 있었어요. 이런 기분을 이 나이에 다시 느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봄날의 어느 오후 우리는 한강공원 벚꽃 아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상훈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정미 씨, 우리 앞으로도 쭉 이렇게 함께해요. 100살까지 웃으며 대답했어요. 100살이요? 그때도 지금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상훈 씨는 장난스럽게 제 코끝을 터치하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오히려 더 깊어질 거예요. 와인처럼요. 그 말에 웃음이 터졌어요. 그의 유머 감각은 언제나 제 마음을 밝게 해주었죠.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행이구나. 누가 이 나이에 이런 달콤한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늦게 찾은 사랑이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고 깊은 사랑이었어요. 봄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갈 때 상훈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 시간을 가득 채울 행복과 사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죠.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진정한 봄은 마음에서 피어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사랑해요. 정미 씨, 상훈 씨가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저도 사랑해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그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진 한강의 물결처럼 앞으로의 삶도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격렬하게 흘러가겠지만 우리는 함께 그 흐름을 타고 나아갈 거예요.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랑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단단한 사랑으로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진정한 봄은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몸소 증명하고 있었어요. 상처는 치유되고 빈 공간은 채워지고 그리고 사랑은 언제라도 새롭게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상훈 씨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향해 걸어갑니다. 우리의 두 번째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큰 힘이 됩니다.